여러분, 혹시 주변에 참 착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어 서늘한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거나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라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겉으로는 한없이 유연하고 친절하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철학의 성벽을 쌓아둔 이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직장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무조건 양보하고 허허실실 웃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판세를 뒤집거나 상대의 의도를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을 넘어 그토록 높은 수준의 생각을 유지하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확고한 기준, 자기 기준을 지키는 능력, 정색할 줄 아는 단호함, 내면의 힘, 높은 지능, 불안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때로는 하라구로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어느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해온 김진우 씨는 회사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천사표 상사였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묵묵히 덮어주고 윗사람의 무리한 요구에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지요. 그는 그것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상사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어김없이 김진우 씨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처리하던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용당하고 상처받아야 하는가? 나의 친절은 왜 힘이 없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회의감에 빠져있던 그에게 우연히 펼쳐든 고전의 글귀 하나가 천둥처럼 다가왔습니다. 배움이 없는 자의 착함은 위태롭고 생각이 없는 자의 부드러움은 비굴함에 가깝다. 고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하되 스스로의 원칙은 서리빨처럼 차가워야 한다고요. 김진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착함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미움받기 싫어하는 유약함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참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슴에 새기고 진짜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수준 높은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침묵의 힘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이들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타인의 말과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며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합니다. 고전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반드시 화를 입게 마련이다. 말은 내뱉는 순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무기가 된다. 우리는 흔히 친절함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혹은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얕은 사람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 가장 본질적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한마디만을 던집니다. 김진우 씨는 이전까지 회의 시간마다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이제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소란스러울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사안의 핵심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군더더기 없는 논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폭풍전의 고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미 수만 번의 검증을 거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말씀했습니다. 군자는 그 마음이 구슬과 같아 구태여 밖으로 광채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 사람들을 압도한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가 침묵할 때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의 착함 뒤에 숨겨진 고유한 통찰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본질과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들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며 실패에 대한 리허설을 피합니다. 고전은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길과 같아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죄로 만든다. 참된 지혜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데서 나온다. 가상 사례 속 김진우 씨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그 직원이 상처받을까봐 제대로 지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직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방임이었죠. 고전의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냉철한 분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되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멸시나 화풀이는 단 한 방울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 실수는 업무 프로세스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의 차가운 논리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적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그들은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걷습니다. 고전은 이를 신독이라 부르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옳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지만 강한 사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보다 이성에 근거하여 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칼날 같은 이성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그 관대함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당하지 않아도 될 영역을 정확히 알고 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전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논하며 청렴함과 절약을 가장 큰 덕목으로 꼽으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은 엄격해야 하고 백성을 돌보는 마음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법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독서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성하며 수양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그를 만만한 사람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씨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 그 관대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김진우 씨는 이제 무리한 부탁을 하는 동료에게 웃으며 거절합니다. 당신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우리 부서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의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그의 거절은 단호하지만 정중했습니다. 고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자비는 뼈가 있는 고기와 같아서 씹을수록 그 무게를 느끼게 한다.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따뜻함에 취해 다가갔다가도 어느 순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 선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며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의 높이입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보신다면 그는 이미 고전이 말한 심경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넷째,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사고 속도가 매우 빠르며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고전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자신의 복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수백 년간 이 나라를 지탱할 학문의 기틀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부의 길은 오늘 하루의 안락에 있지 않고 1000년 뒤의 평가에 있다. 생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눈앞의 손익에 일희일비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즉각 화를 내고 작은 이익이라도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착하면서도 수준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긴 호흡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김진우 씨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위를 챙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씨는 가장 힘들고 생색나지 않는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그는 고전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진실을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국 위기가 지나갔을 때 경영진과 직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려운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했던 김진우 씨였습니다. 그의 착함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생각 수준이 높았던 이유는
당장의 비난이나 손해를 견딜 수 있는 철학적 근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때 먼 미래를 보며 고유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는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고전은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차를 다리며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근본은 인성이나 그 인성을 빛나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생각이다. 배우지 않으면 착함은 어리석음이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친절은 비겁함이 된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전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단단한 생각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을 아끼며 본질을 통찰하는 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경계 있는 관대함을 베푸는 품격, 그리고 눈앞의 유혹을 넘어 먼 미래를 응시하는 해안을 갖추십시오.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춘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도 당당하고 무거운 존재감을 뿜어내게 됩니다. 가상 사례 속 김진우 씨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만만한 천사표 상사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직원들을 대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철학적 근거가 있음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전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착함이란 나를 지키는 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더 이상 약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함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되고 무례한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이 되게 하십시오. 고전은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흐르는 강물을 보며 이렇게 읊조리셨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으나 결국 바다에 닿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어려운 책을 많이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겠다는 의지이며 나의 친절이 값싼 동정이 아니라 고귀한 선택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고전이 그 깊은 고독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벼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오늘 내뱉은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오늘 베푼 친절이 혹시 나를 잃어버린 비굴함은 아니었는지, 내가 오늘 내린 결정이 당장의 편안함을 위한 타협은 아니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들이 쌓여 여러분의 생각 수준이 높아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착하면서도 무서운, 즉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결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고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악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부드러운 꽃처럼 향기를 내뿜되 그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이며 고전이 그토록 염원했던 이 시대의 선비 정신을 계승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고전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날카로운 통찰의 칼날도 항상 갈아두십시오. 진정한 착함은 지혜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착함을 만만하게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화를 내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 수준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나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고전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 나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나를 아끼는 길은 오직 나의 성품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다. 이 말씀처럼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인격을 드높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덧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깊은 통찰을 지닌 모두가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때로는 강해 보이려 허세를 부리고 때로는 착해 보이려 억지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전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가면을 벗고 진실한 자아를 마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비록 고독하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는 변치 않는 영혼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자유의 길을 걷길 응원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 부드러우나 꺾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고전이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궁벽한 곳에 처해 있으나 뜻을 크게 품고 생각을 깊게 한다면 천하가 너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서 결정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의 생각 수준을 높이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줄 무기가 될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부드러운 외투 아래 강철 같은 지혜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거대한 지혜의 나무로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부디 힘있는 정의가 되기를, 여러분의 침묵이 세상을 울리는 큰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지닌 생각의 깊이와 인격의 두께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구슬처럼 맑아지고 바위처럼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는 깊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되 진실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고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깊은 생각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전이 유배지에서 홀로 서서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합니다. 이제 그 착함에 무서운 수준의 생각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입니다. 고전은 유배 시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이란 결국 사람 구실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 구실이란 약자를 돕고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다. 이 평범해 보이는 진리 속의 생각 수준 높은 사람의 모든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착함이 지혜를 만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지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당신의 깊은 생각이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긴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고전은 자신의 서재를 여유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겁쟁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경외심이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깊이 고찰하는 자의 극단적인 신중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여유당의 정신이 깃들길 바랍니다. 조심스럽기에 함부로 하지 않고 생각하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생각 수준이 높은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4가지 특징을 가슴에 품고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이 솟구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본질을 보십시오.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지되 타인에게는 품격 있는 선을 지키며 관대함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하는 삶을 꿈꾸십시오. 고전은 여러분의 그 걸음을 언제나 응원할 것입니다.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그 생각 하나가 이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전의 가르침으로 더욱 풍요롭고 단단해지기를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룩한 인격의 성취는 영원한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울림을 세상에 남기시겠습니까? 부디 그 울림이 맑고 깊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길 바랍니다. 착하지만 강한 사람, 부드러우나 깊은 사람, 고전이 꿈꿨던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생각의 힘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힘으로 당신의 삶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전의 고요한 미소가 여러분의 꿈길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가 나중에 크게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화려한 옷차림과 번지르르한 말솜씨에 쉽게 마음을 주었다가 알고 보니 속은 텅 빈 강정 같아 크게 실망했던 경험.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깊이와 묵직한 무게감에 저절로 압도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평생을 화려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척박한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찬란한 내면의 꽃을 피워낸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조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나 축적된 재산, 혹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으로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유배지, 강진에서 진정으로 꽉 찬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무려 18년에 달하는 긴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잊힌 듯 살아야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오직 자신을 낮추고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내면을 빈틈없이 채워나갔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뜻까지 남루한 것은 아니며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리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 깊이 있는 말씀은 오늘날 외형적인 조건과 과시적인 삶의 방식에 매몰되어 사람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날카롭고도 따뜻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속이 꽉 찬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의 화려함보다 침묵의 묵직한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혀를 함부로 놀려 스스로를 망친다. 속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처럼 내면에 확고한 자신감이나 단단한 실체가 없는 사람일수록 겉을 화려한 수식어나 과장된 언어로 치장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말로라도 남을 압도하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포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이 꽉 찬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결코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는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라고 했습니다. 알맹이가 튼실한 열매는 껍질이 다소 얇거나 투박해도 그 맛이 깊고 풍부한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구태여 변명하거나 화를 내며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실력과 내면의 깊이를 지닌 사람은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근독의 자세이자 속이 꽉 찬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사색과 성찰에서 오는 지혜로운 침묵인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스스로에게는 더 깊이 성찰할 시간을 선사합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묵묵히 나아가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겉모습은 볼품없어 보여도 속이 꽉 찬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그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신독입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이목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품격 있는 장소에서 고상한 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서 혹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귀양살이라는 참담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정한 원칙과 배움의 자세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회사원 이정호 씨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퇴근 후 홀로 남아 수년간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동료들이 화려한 파티나 모임에서 인맥을 쌓는다고 분주할 때 그는 고독을 친구 삼아 자신의 내실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박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이 세운 확고한 기준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이것은 화려한 거칠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힘입니다. 홀로 있을 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신독의 자세는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속이 꽉 찬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로 삼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자기만의 단단한 중심을 세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천재 학자에서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려 가족과 생이별하고 타향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시련을 걸음 삼아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기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폐인이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폐인이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볼품없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단단한 속은 대개 시련이라는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며 만들어집니다. 고생 한 번 해보지 않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기어 올라온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알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삶의 지혜이자 오랜 연단으로 다져진 영혼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눈부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눈앞에 펼쳐지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을 치장하고 외부의 인정을 받으려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방에 가득 찬 책들 중에 그대의 영혼을 채운 문장은 몇 줄이나 되는가? 그대가 입고 있는 비단옷보다 그대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 더 고귀한가?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겉모습만 꾸미기 급급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채우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나를 채우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깊이 있는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뱉는 화려한 말 대신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기록하고 사유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세요. 나의 감정은 어떤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지, 나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지 깊이 탐색하는 시간은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대할 때 껍데기가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를 묻기 전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깊이 살피십시오. 진짜 귀한 인연은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시골의 아전이나 가난한 농부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투박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실함과 거친 손마디에 담긴 삶의 경건함을 읽어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주변을 속이 꽉 찬 사람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기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성해지고 삶은 더욱 의미로워질 것입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합니다. 군중 속에서 휩쓸려 다닐 때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에야 비로소 내 안에 불순물들이 가라앉고 맑은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유배라는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정약용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보다 그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며 내면의 근육을 키워 보십시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고 쉽게 지루해지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가 나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인 마제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학문을 정리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껍질은 거칠고 투박하며 볼품없을지 몰라도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으며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껍데기를 가꾸는데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의 알맹이를 채우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나요? 혹시 주변에 수수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비록 지금 나의 겉모습이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꽉 찬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유배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지독한 외로움일 수도 있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배지는 동시에 우리가 속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수행처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작은 다산초당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듯이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한 내면의 성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선물은 평생 사람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아껴 신뢰를 쌓고 홀로 있을 때 자신을 다스려 품격을 높이며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중심을 잡는 삶.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결국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손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이 풍요롭다는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속이 꽉 찬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바람을 맞으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거칠애를 하나씩 걷어내 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맺고 있는 관계, 나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고 있는 물건들, 내실 없는 화려한 말잔치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평온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평온은 오직 스스로를 채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시들어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며 기력은 쇠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속은 가꾸면 가꿀수록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워지며 더 단단해집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품격 있는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진우 씨는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정호 씨와 가끔 차를 마십니다. 이제 박진우 씨는 그 낡은 가방이 이정호 씨의 검소함과 성실함,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상징함을 압니다. 그는 이정호 씨를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깊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인과 자신을 향한 엄격한 의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묘지명을 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성취를 담담하게 기록하며 오직 하늘의 명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역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거칠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가 아니라 나의 알맹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놓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웃으며 참으로 꽉 찬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정성스럽게 자신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예뻐져라. 더 부자가 되어라. 더 유명해져라. 하지만 그 속삭임에 함부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대신 정약용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겉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속을 채우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술의 훌륭한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침묵의 깊이를 즐기고 홀로 있음을 소중히 여기며 고난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삶.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군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군자는 화려하지 않으나 빛이 나고 부드러우나 결코 꺾이지 않으며 평범해 보이나 비범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비록 그 길이 느릴지라도 중간에 잠시 멈출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내면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유배 생활 끝에 정약용 선생이 고향 언덕에서 보았을 그 푸른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는 잔잔하나 속으로는 깊고 거대한 흐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내가 더 단단해질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짜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은은하고 깊으며 결국 승리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면하고 검소하라. 이 두 단어는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큰 가르침이다. 부지런히 내면을 닫고 거칠애를 멀리하는 검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고 삶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당신의 속이 지혜와 자비로 꽉 차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겉모습은 볼품 없어도 속은 꽉 찬 사람, 그 위대한 평범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수많은 밤, 홀로 등불을 밝히며 써내려갔던 그 마음의 문장들이 오늘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곁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현자가 전하는 이 소박하고도 엄중한 가르침을 따라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평온 속에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불안과 질투, 허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그 자리를 비우고 대신 정직과 성찰,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으로 채워보십시오. 비워진 만큼 채워질 것이고 채워진 만큼
당신의 삶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묵직한 자유와 행복을 여러분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본질뿐입니다. 겉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정성껏 채운 내면의 빛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원한 가치를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자 가장 아름다운 노후이며 가장 품격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꽉 찬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